두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것들을 함께 해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시는 이 PDF, 띄운 상태로 그대로 계시면 돼요. 저만 지난주 PDF를 띄워보겠습니다. 요거죠. 자, 오늘도 웹 컴파일러를 사용할 거고요. tutorialspoint.com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어떻게 했었죠? 웹 브라우저를 띄워서 어떻게 했었죠?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웹 브라우저를 띄우셔서 tutorialspoint.com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동영상을 다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tutorialspoint.com 못 들어가 봤어요. 네, 그러신 분들은 저처럼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우시고 이런 것들을 웹 브라우저로 갑니다. 웹 브라우저를 띄우시고 구글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웹 C 컴파일러 엔터. 그러면 온라인GDB tutorialspoint.com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예전에 다른 교수님이랑 초반에는 웹 컴파일러 써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조사해 봤었거든요. 근데 두 개가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러니까 물론 지난주도 썼지만 오늘 이후로도 계속 tutorialspoint.com을 쓸 겁니다. 4월 말까지. 네, 4월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tutorialspoint.com 여기를 쓸게요. 클릭해서 접속을 했죠.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걸 배웠어요. 게스트. 네, 요게 있으니까 이게 제가 이전에 했던 것들, 특히 이런 광고, 항상 광고가 무슨 뭐 TI, 뭐 CPU, 뭐 어떤 계측기 나왔잖아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과 비슷할 겁니다. 게스트로 로그인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뜨네요. 이렇게 익스큐트 한번 눌러보시죠. 여러분들도 익스큐트 한번 눌러보세요. 출력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뒤로 지난주에 요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여기에 어떤 것들 여러분들은 이제 따라하지 않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작성했죠. 이런 작성했던 것들 또는 여기서 뭐 이렇게 뭐 해서 한 줄 더 추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었죠?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소스 코드 작성, 라이팅 코드. 네, 요거 한 겁니다. 요거. 우리는 한 학기 내내 계속 요것만 배우는 거예요. 컴파일 하는 걸 배우는 거 아니고 링크를 만들지 않고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요것과 요 두 개겠네요. 컴파일과 링크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컴파일러를 쓰는 겁니다. 웹 컴파일러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쓰는 겁니다. 지금 잠깐 발음이 꼬였는데 잠깐 시간을 봤어요. 3분 동영상을 다시 찍까 말까. 사실 바로 전 동영상에서 꽤 많이 찍었었거든요. 한참 고민하다가 중단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오늘 두 번째 동영상을 시도를 몇 번 했냐면 여기부터 시도한 겁니다. 시도하다가 꽤 찍었어요. 찍었다가 한 10분쯤 지나서 그냥 껐습니다. 너무 버벅거린 것 같아서 중간에 버벅 해서 다시 찍은 겁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이에요. 지난주는 엄청나게 찍었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했고 컴파일 링크 실행 파일 생성은 어떻게 됐었죠? 얘를 누른과 동시에 컴파일을 했고요, 링크를 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버튼 한 번만 눌렀을 뿐인데 내부적으로 컴파일을 했고 링크를 했고 실행 파일을 생성해 줬고 그리고 실행까지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 이거 에러 났던 거 기억나시죠? 컴파일 했는데 에러가 떴어. 에러가 뜨는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에러가 뜨겠죠? 에러가 떴더니 더 이상 실행되지가 않아. 그러면 제가 고쳐야 되겠죠. 모디피케이션
에러가 떴어요. 더 이상 실행되지 않아요. SSSS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야. 이거 뭐야 라고 에러가 뜬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판이 눌렸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을 했어요. 수정하고 다시 컴파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시 컴파일 하는 겁니다. execute 하면 컴파일 성공, 링크 성공, 에러 없이 성공했죠. 그러면은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됐고 더불어 실행까지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가 나타났죠. 요 표가 되게 중요해요. 뭐 그렇다고 뭐 이걸 외우라고 뭐 제가 이제 대면 시험을 볼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번도 제가 출제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항상 2개 정도 지워놓고 뭘까요? 비슷한 것만 쓰면 맞게 해줍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요거 컴파일 특히 요거 영어로 적으세요. 영어로 한글 안 됩니다. 한글 절대 안 됩니다. 영어로 적으세요 했는데 되게 많았어요. COMFILE. 그리고 어떤 학생은 도저히 영어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한글로 컴파일. 근데 저희가 대면 시험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혹시라도 대면 시험을 보게 되면 전 요거 무조건 한 문제를 냅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리고 내요. 저 이거 낼 겁니다. 알려드리고 내요.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뭐 고등학교가 아닌데 뭐 시험에 낼 거다 안 낼 거다 이건 제가 말하는 건 또 우스운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또는 다음 학기를 저랑 하게 되면 1년 내내 매주 봅니다. 이 화면을. 왜냐면 최소한 우리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하는 거고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뭐 1년 동안 배워서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굉장히 고급진 거는 작성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가 어떤 거 하는 거고 내가 요 execute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들을 하는 정도는 이 정도는 완벽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 모든 PPT에 항상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프로그램은 뭐였었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었죠. 뭐 MT,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또 TV 편성 프로그램 등등등등 모두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는 뭘 배우느냐 거기서 요걸 배우는 겁니다. 요거 저는 게임할 건데요.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비슷한 거예요. 요걸 배울 겁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의 모음. 우리가 이거를 또 외울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요거 때문에 사실은 요 이전 동영상에서 멈출까 말까 잠깐 고민했었거든요. 네,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들을 모아놓은 거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뭐였었죠?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뭐 아두이노를 보여드리면서 기계어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기계어를 조금 바꿔서 동작도 좀 바꿔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계어 이해되시던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 제가 초등학교 때를 자꾸 얘기하는데 국민학교 때 제가 진짜 와 정말 멋있다 저 형.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고등학생 정도 됐던 형 같아요. 저 국민학교 때 수원의 중동사거리인가 이제 수원극장 쪽에서 남문 가다 보면 삼거리가 있는데 무슨 주요사 있고요. 거기에 금성 대리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컴퓨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수원에서 좀 한다 하는 형들은 거기로 와서 막 뽐냈어요. 근데 막 게임도 짜고 막 그 자기가 짰던 걸 막 자랑도 하고 어떻게 거기가 막 그런 그런 마당이었는데 그 형들 하던 걸 보니까 정말 굉장한 기계어를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알았죠. 그게 기계였던 거를.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C 언어라든지 뭐 그게 되게 이렇게 뭐 지금처럼 유행하고 지금처럼 컴파일러 환경이 좋거나 그러지 않아 갖고 베이직이나 그런 걸로 대충 짜놓고 디버깅 같은 걸 할 때 기계어로 수정하면서 했었거든요.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멋있어 보인다고 나는 기계어 배울 거야. 나는 진정한 공학도는 기계어가 최고야. 기계어를 배워야 돼. 그러면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디 있지? 자, 얘도 칩이 바꿨더니 간신히 해서 6개월 동안에 또 바꿨더니 자, 이거 하시게라고 했더니 결국은 사직서밖에 안 됐죠. 왜냐면 기계어는 요
CPU에 대해서 종속적이에요. 종속적. 물론 요 같은 인텔 계열이니까 맞겠죠. 맞는데 또 64비트 올라오니까 조금 달라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CPU에 대해서 종속적. 같은 회사 CPU는 어느 정도 호환되지만 다른 회사 CPU는 전혀 호환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단 배우기가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또 보여드리겠다. 기계어는 오늘 마지막 보여드립니다. 이거 이해되겠어요, 이거?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수정하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고등학생 형들이 요거를 갖고 이렇게 하나씩 편집하면서 했던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냥 멋있어 보인 것까지만, 네, 그렇게까지만. 그래서 앞으로 누가 이거를 하면 와 멋있어 보인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굳이 배우실 필요는 뭐 배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3, 4학년 때 혹시라도 다른 과 분들 중에 소프트웨어학과 있죠. 아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쪽은 기계를 아마 하실 일은 없을 건데 뭐 칩 같은 거 칩에다가 뭘 해서 네, 전자전기도 굳이 이거를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 들어가면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뭐다? 기계를 파면 좋긴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다 이거 할래? 그래서 나온 게 뭐죠? 물론 이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나온 게 뭐죠? 바로 프로그램 랭귀지가 나왔습니다. 사람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거 아까 여기 이 행위를 뭐라 했었죠? 이 행위 제가 작성하는 행위 요거는 소스 코드 작성 라이팅 코드죠. 이렇게 소스 코드만 작성해주면 제가 지금 컨트롤 S를 눌렀더니 제 습관이야 습관. 프로그램 작성을 막 하다가 정전이 툭 된다든지 컴퓨터가 툭 꺼진다든지 요즘 OS는 안 그러지만 옛날 OS는 많이 그랬어요. 옛날 저는 윈도우즈 3.1도 써봤고요. 그 전에 도스 저는 프로그램 처음 개발할 때 도스에서 했었어요. 도스도 했고 유닉스 시스템5 거기서도 해봤었고 당연히 리눅스도 해봤었고요. 근데 예전 도스나 윈도우즈 3.1에서는 막 영상 처리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불안한 OS에서 그걸 돌렸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운영체제가 툭 꺼지는 블루스크린이라 해야죠.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엔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항상 뭔가를 수정하면 컨트롤 S 저장 버튼입니다. 저장 단축키. 그래서 이렇게 누르니까 로그인하래요. 자, 여러분들은 누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괴상망측한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를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분들이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아까 보여드렸던 정말 괴상망측한 기계어를 다 배웠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훌륭하신 분들이 컴파일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컴파일러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뭐냐면 사람 말을 무조건 기계어로 바꿔주진 않아요. 대신에 컴파일러가 약속한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만 작성해주면 기계어보다는 훨씬 쉽겠죠. 그 규칙대로만 작성해주면 이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바꿔줍니다. CPU가 알아듣는. 근데 이 규칙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컴파일러는 A라는 규칙, 어떤 컴파일러는 이런 규칙. 그래서 그런 규칙을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 그래서 우리는 규칙 중 하나인 C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C 언어가 정말 물론 다른 언어도 좋아요. 훌륭하고 요즘 나오는 언어 다 좋습니다. 제가 뭐 요즘 나오는 언어는 별로 안 좋습니다가 아니고 저도 실제로는 지금 뭐 C도 쓰지만 C는 이런 작은 칩이나 라이브러리 만들 때 그때는 C를 주로 쓰지만 지금은 다른 언어 씁니다. 네, 요즘은 순수하게 C로만 하는 경우는 많이 드물어요. 왜냐면 사용자 UI나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C 갖고 DB 컨트롤하기도 힘들거든요. 또 C 갖고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기 힘드니까 여러 가지 합니다. 자, C 어쨌든 하지만 C가 가장 좋았던 거, 가장 좋은 점. 제가 아까 여기 설명하면서 하다가 동영상을 끊어버렸거든요. 너무 C가 좋다라고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잠깐 망설이다가 끊었습니다. C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웬만한 CPU, 웬만한 칩을 다 지원해요. 그래서 C를 배우면, C를 사용하면
내가 C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떤 OS, 어떤 칩에 대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왜냐? C 컴파일러들이 가장 많을 거야 아마도. 특히 이런 뭐 우리는 똑같이 헬로 월드 요거 하나 똑같죠? 같죠? 이렇게만 작성했을 경우에 이 컴파일러를 구입해서 컴파일을 시키면요, 이 컴파일러 지원하는 약 한 200가지의 칩 CPU에 대한 기계를 생성할 수 있어요. 옵션만 주면 돼요. 자, 이 칩으로 컴파일, 이 칩 기계, 그리고 윈도우즈 계열, 리눅스,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등등으로, 그러니까 데스크탑 뭐 그런 쪽 컴파일 하겠다. 이런 거 비주얼 스튜디오나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걸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암 계열이면 뭐 이 컴파일러 사용하면, 이 컴파일러를 쓰면은 한 700가지, 정말 무수한 700가지의 CPU에 대한 기계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에 요거 C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등등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요게 어떤 화면이냐면 요 화면이에요. 요거.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부터 이거를 케일 컴파일러라고 불렀는데 원래 발음이 저기 독일 거라서 카일이에요. 카일.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C 언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를 배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C 언어는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 이게 어떤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정말 리얼이에요. 여러분들이 헬로 월드 이거 함수입니다. 어디가? 얘가 함수입니다. 메인이라는 함수입니다. C 언어는 컴파일에서 실행될 때 무조건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부터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났죠. 메인 함수가 종료됩니다.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는 순간 프로그램이 끝나요. 그래서 C 언어는 요 함수, 메인 함수가 시작되면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요, 메인 함수가 끝내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아닌데요? 제가 어저께 한 게임은 제가 종료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떠 있는데요. 물론 이 파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 웹 컴파일러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이거 뭐 요 버튼 있죠. 요거 X, 요걸 누르기 전까지는 떠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원래는 종료하는 건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한 5주차쯤에 배울까요? 그쯤에 배울 5주차? 네, 그쯤에 반복문이라는 게 있어서 종료되지 않고 계속 돌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요. 자, 눌렀니? 안 눌렀어? 그럼 다음 거. 눌렀니? 아니.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눌렀니? 이런 식으로. 어쨌든 메인 함수로 시작해서 메인 함수로 끝납니다. C 언어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수학 기호 함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C 언어랑 좀 이렇게 흡사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자기적이죠. 내가 일부러 C 언어 쪽으로 좀 이렇게 빛 맞추려고 이렇게 억지로 좀 그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함수가 되더라. 이 함수는 요거를 아웃풋 타입이라고 했고요. 기억나시죠? 요거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이름. 수학에서 F 했던 거. 여기는 Y는 아웃풋, 출력입니다. 출력. 여기는 함수의 이름, 여기가 입력 들어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C 언어가 거의 웬만한 나라에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거의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너무 훌륭한 책이 많이 나와서. 근데 예전에는 그분이 집필하신 책이 거의 교과서처럼 많이 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하지 말고 큰 노력 아니지만 여기다가 보이드라고 적어줘라, 없다라고, 그러면 보기가 더 좋을 거다라고 이제 그분이 하셨던 이렇게 제안이 있었는데, 뭐 상관없어요. 안 적어도 돼요. 요즘은 다 안 적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없는 경우에는 보이드, VOID, 보이드를 적어줬었죠. 입력입니다. 함수의 입력 부분. 이거는 함수의 바디라고 했죠. 바디. 그래서 이 함수가 하는 일. 그리고 세미콜론 기억나시죠? 세미콜론은 여러분들 지루하시겠다. 시간 너무 길었네요. 제가
얼른 끝낼게요. C 언어의 모든 명령 단위는 프로그램이 뭔지 기억나시죠? 어떤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집합해 놓은 걸 했잖아요. 명령어의 집합, 어떤 명령의 집합이거든요. 명령 구분은 뭘로 한다?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명령 하나, 명령 둘, 명령 셋, 명령 넷, 명령 다섯, 명령 여섯, 명령 일곱, 명령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세미콜론은 구분이 됐다면 굳이 줄은 필요 없더라. 줄은 의미가 없다. 줄은 왜 줄입할까요? 왜 줄을 이렇게 내렸을까? 코드에. 이거는 사람이 편하라고. 이게 붙여놓으면 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어떻게 볼 거? 귀찮잖아요. 이거 그죠? 그냥 사람이 보기 편하라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은 것 뿐이지, 컴퓨터는 줄이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던 이렇게 여러 줄로 돼 있던 어차피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왜냐? 세미콜론이 C 언어의 명령 구분이니까. 동일하죠? 네. 세미콜론 알아봤었고요. 저기 있죠? C 언어에서는 명령의 구분을 세미콜론으로 합니다. 하나의 명령어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기로 약속한 겁니다. 요거 지난주에 안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오늘 수업 나가네요. 자, 이거 한번 지어볼까요? 해보죠. 실행은 이거 위에 거 보지 마시고 실행은 됐네요.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 대충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너 이거 있잖아. 이건 프린트F 이거에 대한 경고 같아요. 프린트F라는 거에 대한 경고 같아요. 경고. 이거에 대한 경고. 왜? 내가 여기를 지었을 뿐인데 왜 얘에 대해 경고를 해주지? 왜 경고를 했을까? 근데 보니까 노트에서 되게 친절하네요. 이거는 여기에 뭔가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얘랑 stdio.h랑 printf랑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오늘 수업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관계가 된 것 같아. 이게 뭐지? 다시 적어보죠. 컨트롤 G 눌러보죠. 다시 컨트롤 G 취소. 지웠던 거 다 같이 한번. 자, 지우셨죠? 이렇게 지워서 실행 한번 해보고, 이게 경고 한번 보고 컨트롤 G에서 원래는 에러가 나는 게 맞아요. 원래 C 규칙대로고 지금 엄격하게 컴파일러가 좀 엄격하게 다뤘다면 이 코드를 에러를 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에러를 띄워주지 않고 이렇게 일단 동작은 시켜줬어요. 단지 경고를 했죠. 왜냐면 printf는 굉장히 C 언어에서 제일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쓰이는 명령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인데 이건 나중에 할게. 명령이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까요? 함수? 여러분 헷갈릴까봐.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경고를 띄워주고 실행을 시켜줬어요. 근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얘랑 내가 얘를 지웠는데, 그럼 다른 거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해보죠. 스튜디오 뒤에 A 해보죠. stdio입니다. 스튜디오 아니에요. 제가 원래 스튜디오를 좀 이따 얘기해야지 라고 했다가 네, stdio 뒤에 A 붙여볼까요? 실행. 이제는 컴파일도 안 됐네. 컴파일도 안 되고 파탈 하나 떴어요. stdio.h를 찾을 수 없어요. 파일을. 그럼 여기가 파일을 찾을 수 없대요. 그럼 아마 이 부분이 어떤 파일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파일명, 어떤 파일. 다시 이렇게 할게요. 먼저 제가 아까 스튜디오라 했었죠. 제가 항상 스튜디오를 얘기하거든요. 왠 줄 아세요? 대면 시험 보거나 항상 이럴 때 제가 항상 비유를 하거든요. 자, 이거 스튜디오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익히 알고 있거든요. 단어를. 이거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스탠다드 IO예요. STD는 아마 스탠다드라는 뜻 같아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이걸 줄여서
stdio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을 봐서 자, 작성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를. 근데 항상 한 3%에서 한 5% 정도? 5% 정도 되겠죠. 3명이니까. 네, 5% 정도? 5% 정도는 5% 이상이구나. 5% 이상 정도는 제가 이렇게 강조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강조하거든요. 스튜디오 아닙니다. stdio 했는데도 항상 스튜디오로 적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stdio입니다.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그럼 요거는 뭐냐면요, 요 printf를 사용하게 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사실 printf는 C 언어 기본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C 언어 기본 그런 거라면서요. printf는 C 언어 컴파일러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 함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함수. 우리가 메인 이거 좀 헷갈리죠? 이거는 좀 나중에 우리가 함수 만들 때 설명 드릴게요. 지금은 요 printf를 쓰기 위해서는 요거를 써야 된다 반드시. 왜냐면 stdio.h 안에 요 안에 printf를 쓰기 위해서 무언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항상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printf를 쓰기 위해서 또는 이제 챕터 6에 세우는 뭐 scanf에서 뭐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거, 뭐 출력하는 거, 어쨌든 화면으로 출력하거나 키보드로 무언가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항상 얘를 적어줘야 됩니다. stdio.h. 그리고 얘에 대한 실체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특히 함수 배울 때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거의 마지막쯤에서 함수를 배우거든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거구나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만의 이걸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름.h 그걸 만들거든요. 학기 마지막쯤에 그때 압니다. 이게 그 의미구나. 해서 지금은 이거는 이 파일을 여기로 불러오라는 거야. 네, include 여기에 포함시켜. 실제로 컴파일러 뭐더라? 기억나시죠? 컴파일러 뭐였지? 사람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 원래는 컴파일러, 링커, 그러니까 실제는 링커가 바꿔주는 건데 어쨌든 컴파일, 링크 이렇게 바꿔서 컴파일 단계에서요 실제로 요 파일을 엽니다. 요 파일을 가져와서 요 자리에다가 탁 넣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 파일에 대한 실체는 이번 학기 마지막쯤에 알 것 같고, 오늘은 이 파일은 printf 뭔가를 출력하거나 뭔가 값을 입력받거나 입출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요걸 써준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샵 include 이건 명령입니다. 요 명령은 뒤에 요 파일을 불러다가 여기다가 쭉 넣어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자세히 몰라도 돼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함수 배울 때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아셨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지? 네, 괜찮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시는 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냥 printf나 뭐 입출력을 할 때는 그냥 써주래. 안 써주니까 경고가 뜨네.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거 해봤었죠? 쭉 붙여보기.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헤더 파일이라고 합니다. 헤더 파일. 그래서 .h예요. 헤더 파일, 헤더 할 때 h. 헤더 파일을 가져와라 해서 헤더 파일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이건 함수죠. 써있네 여기 표준 함수. 네, printf는 C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예어거라고 하는데요. C 언어가 갖고 있는 예어거가 아니고 표준 함수입니다. 이거 해봤었죠? 다 해보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챕터 2는 닫을게요. 30분. 자, 지난주에 요거 대문자 해봤었죠? 해보시죠 한번.
그랬더니 에러가 떴어요. 왜냐? 약속이랑 어긋난 거예요. 이건 특수문자가 있었죠. 특수문자 시작됩니다. N, H 출력, E 출력, L 출력, L 출력 쭉 가다가 얘는 뭐냐? 얘를 만나면 두 개가 하는 거야. 너 어떤 걸 출력할 건데? 줄바꿈 해줘. 줄바꿈. 그래서 백스페이스 N, 요거 뒤에 대문자 N 아닙니다. M도 아니에요. Y도 아닙니다. N이 new line 몇 가지 있었죠. 지난주에 이거 해보셨나요? 백슬래시 T 요거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실행 쭉 떨어졌네요. 붙여도 그대로네요. 왜냐? 요건 탭은 뭐냐면 한 칸, 두 칸 변함이 없네요. 이제 변함이 있네. 근데 변함인데 단위가 쭉 커졌죠. 네. 보통 탭은 윗줄과 아랫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탭 버튼이 있는데 탭 버튼 누르는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했었고, 자, 이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PDF 파일을 왜 3에서 4주차라고 했냐면 아마 이게 오늘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못 끝내면 4주차에도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3에서 4주차라고. 요건 스킵합니다. 전에 했던 거고요. 자, 이제 주소를 해볼 건데 PDF는 이제 보셔도 되는데 PDF와 제가 화면 띄울 때는 PDF는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화면을 띄워서 하시면 돼요. 화면 위주로 가죠. 자, 요거 지금 다 헬로월드 나오나요? 혹시 소스 코드가 좀 다르게 되는 경우 동영상 멈춤하시고 소스 코드를 제 화면과 동일하게 맞춰 보시죠. 자, 좀 확대하겠습니다. 헬로월드 해보시죠. 실행하면 헬로월드가 나오게끔. 혹시 안돼요, 에러가 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다? 가장 좋은 건 웹브라우저를 닫고 다시 띄우시면 이 헬로월드가 나올 겁니다. 자, 모두 이제 헬로월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다 나오죠. 여기서 이제 소스 코드가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또는 여기다가 소스 코드가 길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 소스 코드를 주거나 내가 다시 볼 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고 싶어요. 메모. 다가 2021년 3월 19일 작성 여러분들 이름 적으세요. 길동이 작성함. 이렇게 메모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에러가 떴네. 이게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잔뜩 떴어요. 이게 그거 같아요. 이게 뭐야? 우리 약속한 게 아니잖아. 내가 약속한 거는 함수고 이런 예약어고 이런 거고 이런 거 헤더 파일을 갖고 와라 이런 건데 이게 도대체 뭐야? 나 2011년 홍길동이라는 게 뭐지? 여기서 홍길동이 됐었죠. 왜냐? 걔는 문자열이었거든요. 문자열. 여기다가 적으면 되잖아요. 문자열. 얘랑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문자열이에요. 어떤 거 적어도 돼. 근데 얘는 이렇게 이런 게 없죠.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알아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컴파일러가 고민하겠죠. 2021 이게 뭐지? 2021 더하기 3 더하기 19라는 뜻인가? 모르죠. 이거는 컴파일러 규칙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에러를 띄운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왜 있지? 이거 353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걸 거예요. 여기 한글 있죠. 한글이 유니코드로 이렇게 2바이트씩 되는 건데 그러네요. 여기 연에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 앞에 뒤에 돼 있죠. 그래서 한글 한자는 한글 한자는 2바이트로 이루어졌어요. 아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컴파일러는 알아둘 수가 없어요.
메모란 거. 그래서 우리는 컴파일러한테 너 이거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이거 그냥 메모야, 메모. 아, 너 걱정 신경 썼구나. 자, 메모야. 메모니까는 이거는 너 컴파일할 때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 거 컴파일해 줘. 라고 했죠.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해보시죠, 여러분들. 메모.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C 언어 만드신 분이 어떤 거 해놨냐면 메모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백슬래시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그냥 슬래시입니다. 슬래시 2개 해줬더니 되네요. 자, 컴파일러는 제가 컴파일러입니다. 자, 이걸 추가하래. 샵 인클루드. 뭘 추가하지? 요 자리에다가 뭘 추가할까? 요 파일을 추가하래. 그래서 컴퓨터에서 요 파일을 찾아다가 요 파일 내용을 여기다가 추가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함수구나. 다행이다. 나는 C 언어이기 때문에 main, M-A-I-N, main 함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찾았다.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자, 이걸 만났죠? 만났으면 어떻게 한다?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 실제는 그냥 스킵한데 그냥 삭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파일러는 우리 코드가 아니라 얘가 이제 임시로 만들잖아요. 거기에 얘를 무시합니다. 그냥 이렇게 삭제한다. 삭제해놓고 그 다음 작업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파일러가 얘를 만났어요. 이거구나. 지워버려야지. 그리고 프린트F네. 뭘 출력하는 거지? 출력했고 특수문자 만났네. 한 줄 그 다음 내려가래. 그래서 줄바꿈 했고요. 명령화 끝났구나. 다음 명령어는 요거네. 리턴은 뭐냐면 리턴을 만나면 무조건 요 함수를 빠져나갑니다. 함수를 빠져나가요. 메인 함수 빠져나가면 어디로 갈까? 빠져나가서 여러분들 집으로 갈까요? 네, 메인 함수를 빠져나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메인 함수를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느냐? 요 코스가 쭉 흘러오다가 리턴을 만나서 빠져나가죠. 어디로 가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거 실제 삭제는 아니고 컴파일러가 자기가 그냥 삭제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커멘트 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거 PDF를 보지 말죠. PDF 보지 말고 PDF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PDF 없이 쭉 진행할게요. PDF를 옆으로 옮겨놔야 되겠다. 자, 여기 됐을 때 이제 아시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적죠. 여기다가 적어보죠. 작성자 해서 여러분들 이름 적어보세요. 홍길동 작성일 2019년 3월 19일 왜 연습 삼아.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으니까 커멘트를 달아 놓으니까 소스 코드가 굉장히 보기 쉽겠죠. 왜냐면 이때 작성한 거구나. 내 똑같은 소스 코드가 7개가 있는데 가장 최근 거를 봐야지. 이게 최근 거네. 이제 이거 갖고 수정하면 되겠구나. 누가 만든 거지? 홍길동 또는 홍길동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정자라고 하겠죠, 보통. 수정. 네. 그래서 이순신. 그리고 여기다가 최종 수정일 3월 21일 이렇게. 그러면 홍길동 씨가 만든 거를 이순신 씨가 수정을 했고 최종 수정일은 이거네. 이게 최종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소스 코드에. 소스 코드의 커멘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거 내가 커멘트로 달기 위해서 해놓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귀찮아서 이렇게 소스 코드를 이렇게 해놓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을 위해서 이거는 일단 커멘트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말 의미 없이 나중에 봤을 때 더 헷갈리거나 별로 의미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소스 코드가 길어져서 다른 코드를 좀 보기가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커멘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는 코멘트는 무조건 다세요. 어디든지. 이런 것들도 다가 이거는 함수래. 함수 int는 출력 형태 main void를 추천한대.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코멘트를 많이 다실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너무 코멘트가 모든 줄에다 앞에 붙여주니까 불편해. 여기 한번 뒤에 적어볼까요? 하하하. 그러니까 앞에 슬래시 2개. 슬래시 2개는 무조건 슬래시 2개 뒤를 무조건 무시합니다. 스킵. 무조건 커멘트 처리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슬래시 2개를 만나면 슬래시 2개 뒤쪽은 무조건 다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PDF 파일 말고 이렇게 함께 해보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PDF를 잠깐 친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모든 라인에 해주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나 키보드 잘 못 치고 요즘에 그 뭐죠? 키보드 많이 치면 오늘 무슨 증후군? 그것도 있는데 이게 너무 한 번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아마 C 언어 만드신 분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걸 드렸어요. 슬래시 별은 어디냐면 8번 숫자 8 Shift 누르고 키보드 8을 누르면 나타납니다. 곱하기죠. 네, 별을 만났더니 다 모두 커멘트네. 그죠? 색깔이 바뀌었죠? 모두 커멘트네. 그러면 실행해볼까 이렇게? 에러가 떴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디터마인드 커멘트. 이거 해볼까? 그럼 앞에 되는 건가? 해보죠.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는 뭐냐면 이게 범위를 잡는 겁니다. 범위.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커멘트 처리해줘 라는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주석이야. 시작 종료. 아셨죠? 슬래시 별 시작 슬래시 별 슬래시는 종료입니다. 실행. 이제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에러 뜨겠죠.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자, 커멘트 시작이야. 컴파일러도 알려준 겁니다. 커멘트 시작이야. 종료. 나머지는 다 소스 코드야. 또 커멘트 시작이야. 얘는 뭐다? 얘를 만나면 요 뒷줄은 모두 뭘 작성하든지 커멘트입니다. 에러가 떴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 하실 분 하셔도 되고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굳이 이것과 이거는 비슷하네요. 그죠?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얘는 뒤에다가 붙여주면 얘 뭐였었죠? 얘를 만나면 그 뒷줄은 모두 커멘트야. 얘는 뭐였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뒤에는 에러가 뜨겠죠? 얘는 코드를 인식입니다. 왜냐? 이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슬래시 별부터 별 슬래시 만날 때까지. 별 슬래시 만났죠? 그러면 이거는 같은 줄에 있어도 커멘트가 아니죠.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이제 여러분들 안 헷갈린데요? 쉬운데요? 자, 모두 소스 코드를 이렇게 맞춰 보시죠. 혹시 또 습관 컨트롤 S 눌렀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실행해서 자 이렇게 출력이 됐죠. 혹시 안되면 동영상 잠깐 멈춤하시고 동영상을 멈춤하시고 작성해보세요. 얘는 지울까요? 지우죠 뭐 얘는 이렇게 뭐 상관없어요. 그 어떤 게 있어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가운데 요렇게가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즉 얘는 자 지금부터 커맨드 시작입니다. 어디까지? 내 짝꿍을 만날 때까지 세트입니다. 세트 얘를 만날 때까지 다 커맨드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될 것 같은데요. 왜냐? 얘를 만나서 얘는 한 세트죠. 그러면은 얘는 이거 안 돼요. 요 커멘트 이 처리할 때 컴파일러가 정말 단순 무식하기 때문에 자 제가 컴파일러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과 어떤 책 보면 막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는 뭐 쓰고 뭐 중첩돼서 막 있는데 그거 보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볼 필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PDF 뺀 거거든요. 볼 필요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걸 이해하시면 되냐면 얘는 무조건 줄은 다 커멘트예요. 얘 줄은 얘는 어떻게 따지느냐? 이게 나타났잖아요. 얘가 나타나면 얘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어떤 경우도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얘의 짝꿍, 페어, 세트, 얘의 다음, 얘의 반대되는 게 있죠. 걔를 만날 때까지 커멘트로 인식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자, 얘가 요 글자가 얘의 짝꿍인가요? 얘 세트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별 슬래시인가요? 아니죠. 얘가 별 슬래시인가요? 얘가 별 슬래시 있어요. 자, 얘 별 슬래시인가요? 자, 보세요. 얘가 별 슬래시인가요? 자, 보셔야 됩니다. 얘가 별 슬래시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묻거나 따질 거 없어요. 얘가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얘는 별 슬래시가 아닐 뿐인 거예요. 뭐 커멘트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났죠. 컴파일러는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이렇게 슬래시 별이 있는 를 만났으면 슬래시 별이를 딱 만나는 순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별 슬래시만 찾습니다. 별 슬래시인가요? 아니요. 별 슬래시인가요? 아니죠. 얘 별 슬래시예요? 아니죠. 별 슬래시예요? 아니죠. 얘 별 슬래시예요? 아니죠. 별 슬래시예요? 아니죠. 별 슬래시만 보는 겁니다. 별 슬래시예요? 아니죠. 별 슬래시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얘부터 여기까지가 주석으로 인식된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얘는 무조건 얘가 있으면 다음 별 슬래시가 있을 때까지를 모두 주석으로 생각해요. 모두 지워버릴 거예요. 얘가 별 슬래시인가요? 아니요. 별 슬래시인가요? 아니요. 별 슬래시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별 슬래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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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싹 컴파일러는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남았을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 있어요. 뭐 블럭 커멘트 안에는 중첩돼서 어쩌고 저쩌고 있고 뭐를 만나면 뭐가 안 되고 뭐 안 하면 뭐 안 하고 뭐 되게 복잡한데 그 이해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도 그 글을 보면 잘 이해 못할 것 같아. 딱 요 룰만 알면 돼요. 얘를 만나면 무조건 얘의 짝꿍, 페어, 세트, 얘 반대편 있죠? 별 슬래시 만날 때까지는 다 무시합니다. 얘일지라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얘는 단순하게 커멘트일 뿐인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다 지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만날 때까지 만났다. 드디어 만났네요. 지우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거는 얘. 이상하게 된 거죠. 이게 어디서 발생하냐면 보통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는데 그래서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더 묶어줄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묶어야지. 지금은 색이 변해서 여러분들이 뒤에가 무시됐구나, 뒤에는 커멘트가 아니네 라고 쉽게 알 수 있지만, 어떤 컴파일러들은 이렇게 색이 바뀌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도대체 이 에러가 뭐지? 에러가 뜨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지? 뭘까? 마찬가지입니다. 얘 만났죠? 만나면 뭐라고요? 얘 반대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 무시합니다. 얘일지라도 무시합니다. 그냥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죠?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죠? 세트. 한 세트가 됐네요. 그러면 싹 지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남는 게 얘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고 커멘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거는요, 줄.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면 뭐 블럭 주석 안에 뭐는 허용하고 뭐 중축, 다 그냥 잊어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요 룰만 하면 돼요. 얘는 요 만나면 무조건 뒤에 주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볼까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규칙 딱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규칙, 이 블럭에 대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슬래시 별은 다음 별 슬래시가 만날 때까지는 다 무시한다. 만났어요. 다 무시해야지. 얘 별 슬래시인가요? 별 슬래시인가요? 별 슬래시인가요? 얘 별 슬래시인가요? 별 슬래시인가요? 별 슬래시인가요? 별 슬래시인가요? 별 슬래시인가요? 별 슬래시인가요? 네. 한 세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 뭐가 있고 안에가 뭐 블럭 주석 안에 뭐가 허용하고 뭐가 뭐 중첩 다 필요 없습니다. 딱 룰은 얘는 슬래시는 라인 커멘트입니다. 라인 커멘트. 그래서 얘를 만나면 뒤에 앞에는 인식합니다. 얘는 코드예요. 왜냐면 얘를 만나면 요 뒤로니까 요 뒤로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왜냐? 얘는 슬래시는 요 뒤가 다 어떤 게 와도 다 무시하세요. 줄이 바뀔 때까지는 이게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에가 이거는 뭐다? 슬래시 별이 있으면 다음 별 슬래시가 있을 때까지는 다 주석입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요, 이게 대면 시험할 때 이거 한 50%밖에 못 맞춰요. 이렇게 제가 해놓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컴파일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어떤 에러가 날까요? 왜 에러가 날까요? 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코멘트는 더 이상 보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는 왜 띄웠냐면, 자, 이렇게 에러가 났습니다. 아까 에러 났었죠? 여기다가 우리가 뭐 저도 썼을 때 수정했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수정한 거는 이거다라고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적어놨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라인 주석.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요거는 뭐다? 요 이후로 모두 주석 처리하세요인데 줄 바뀌면 이제 이게 끝나죠. 했더니 얘는 에러가 뜨겠죠. 당연히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명령이야 라고 하겠죠. 그래서 쭉 가서 요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주석이 많아. 우와, 너무 많다. 다 붙여. 앞에 슬래시. 그렇게 해도 돼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쭉 범위를 잡아서 버튼 누르면 쭉 슬래시가 붙여져요. 그런 것들은 붙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다 붙여? 이거 실제 제가 갖고 온 것 같네요. 이 라이브러리. 붙일 수 있어요. 열심히 한 겁니다. 열심히 붙였어요. 이분들이 너네 참 고생하구나. 야, 이거를 재붙일 거야. 고생하다. 그래서 요 두 분들이 그래, 참 이거 귀찮네. 그래, 이 할아버지들이 그래, 내가 특별한 걸 만들어 줄게. 블럭 주석. 다시 나왔네요. 얘는 뭐다? 요거를 만날 때까지 모두 무시해라. 딱 하나입니다. 규칙 하나.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얘가 있으면 얘는 얘의 짝꿍을 만날 때까지는 모두 무시해라 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 아마 그 오픈소스인가 어디서 갖고 온 건데, 네, 맞네요. 오픈소스 라이센스. 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요. 멋있죠? 뭔가 딱 그 전문적인 거 같지 않아요? 딱 주석 처리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쭉 해서 이거는 어떤 라이센스를 적용받으며, 자 너는 뭐 하는 거 좋은데 아파치 라이센스를 따라야 되고 어떻게 되고, 그리고 네가 아파치 라이센스를 좀 잘 알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 봐. 이렇게 놓고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비슷하네요. 작성 일자 나왔고요. 버전 나왔었고, 뭐 어떤 프로젝트에, 그리고 요 소스 코드에, 이 코드에 대한 타이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도 있네요. 스레드. 요게 출석 인정 과제는 없는데, 자 좋습니다. 요거 오늘의 보너스. 오늘 보너스는 이겁니다. 요거를 보시고 똑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딱 보면 좀 멋있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 작성한 주석을 보면 멋있고 좀 이렇게 좀 전문가스럽고 좀 그래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자, 한번 해보기. 이렇게 여러분의 소스 코드 지금 있죠? 요거를 이렇게 멋있게 하고, 멋있게 한 결과를 캡처해서 출석 인정 메일에 추가시켜서 보내주세요. 항상 다뤄주셔야 됩니다. 보너스 뭐 화면입니다. 뭐 보너스 미션입니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자, 이게 오늘 보너스입니다. 모든 보너스는 1점이에요. 네, 잘했다고 2점 그거 아닙니다. 모든 보너스는 1점이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주 보너스 할 때 왜 1점밖에 못 받았지? 네, 보너스는 다 1점입니다. 1점 되게 커요. 그거. 자, 이렇게 적어서 한번 해보시고, 보너스입니다. 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거고. 네, 쭉 넘어갈게요. 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왜 나왔을까? 자, 얘를 만나면 별 슬래시 나올 때까지는 다 무시합니다. 얘일지라도 무시입니다. 무시. 별 슬래시야? 아니, 별 슬래시 아니, 별 슬래시야? 아니야. 별 슬래시 아니, 별 슬래시. 별 슬래시야? 맞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싹 지웁니다. 그러면 얘만 남겠죠. 엉뚱하게. 컴파일러는 이게 뭐야? 엔드 오브? 엔드 오브? 엔드? 너 혹시 파스칼 언어니? 난 C 컴파일러인데. 파스칼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거기는 엔드 씁니다. 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봤는데, 그러면 주소까지 하고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동영상, 수업 끝난 거 아닙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요 다음부터 몇 페이지냐, 34페이지. 네, 다음 동영상을 클릭해 주세요.